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공습을 닷새 미루겠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한 달간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휴전 후 15개 항에 대한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핵심 쟁점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채널 12는 현지 시간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가 이런 방식을 설계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요구 목록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능력 해체와 핵무기 포기,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의 경우 사거리 등을 제한하면 자위 목적의 운용은 인정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사회 제재 전면 해제와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며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They're doing it along with Marco, JD. We have a number of people doing it and 다만 이스라엘 지도부는 미국이 종전 조건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고 서둘러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복수의 이란 관리들은 협상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be jointly controlled. By who? Maybe me. Maybe me. You want the United States to be Me involved and the in Ayatollah, whoever the Ayatollah is. 이란은 또 미국에 공격 책임을 물으며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제한은 절대 불가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 휴전 카드를 꺼낸 건 군사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일시 완화하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종전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가스와 관련된 선물이라면서 협상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는데요. 그러면서도 최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에 보내며 군사적인 압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확전에서 대화로 방향을 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석유, 가스와 관련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ctually,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No,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이란 측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협상 대상도 곧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지도부를 모두 제거해 실제로 이란의 정권을 교체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전쟁도 곧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미 국방부가 3,000명 규모의 육군 제82 공수사단의 전투부대를 중동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병 원정대 소속 2,200명도 오는 27일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협상을 앞세우면서 지상전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빈 살만 왕세자가 일주일 동안 이란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며 이번 전쟁을 중동 재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재진 앞에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He's a warrior. He does. Yeah,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by the way.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으로 4월 초 전쟁 종료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미국 내 여론은 더 악화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함께 물가가 들썩이면서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6%로 재집권 뒤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공수사단의 중동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0명 넘는 공수사단 투입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승인 소식을 전했고 CNN은 향후 며칠 내에 82 공수사단 소속 1,000명 규모 병력이 중동 지역에 실제로 투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랜든 텍트마이어 사단장이 이끄는 82 공수사단 가운데 육군 신속대응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1전투여단 소속대대가 포함된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이 육군 신속대응군은 명령 즉시 몇 시간 안에 작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미군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 중인 지상군 가운데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기 병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런 방침을 담은 이란의 공식 서한을 접수하고 회원국들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IMO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관련 보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비적대적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 그리고 이란 공격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의 선박은 통항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이번 협상이 성사가 되면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 등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이 협상에서 단순한 종전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할 조건에는 향후 미군의 군사행동 중단 보장, 전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그리고 세계 에너지 동맹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식 통제권 인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은 자국 국방의 핵심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휴전 시도가 함정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란 당국자들이 종전 논의를 위한 대면 협상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란 당국자들과 아랍 국가 당국자 등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 공습을 연기한 건 단지 공습을 재개하기 전에 유가를 낮추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 계약한 액화 천연가스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인데요. 복구에는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카타르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과 체결한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책임을 면제받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은 지난 18일과 1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카타르 라스라판 지역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라스라판은 LNG, 석유화학, 발전, 담수화 관련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경제 심장입니다. 지난 19일 카타르 에너지는 수출용 LNG 생산 시설 17%가 불탔다며 연간 매출 손실이 20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주요 설비 2기가 직접 타격을 입어 시설 복구에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ve said from day one, and we've condemned any attack on energy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as a very dangerous precedent that would have very dangerous repercussions. 카타르 외에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최근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로 장기 계약한 물량은 연간 61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5% 정도.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격이 비싼 단기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해야 해 국내 가스와 전기요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이딴 불가항력 선언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원유는 물론이고 나프타 수급도 지금 비상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업체들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장 가동을 중단한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여수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업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중동 사태가 3주를 넘어가면서 나프타 수급난을 겪고 있는데요. LG화학 여수 공장은 나프타 분해 시설인 NCC 2공장 가동을 결국 중단했습니다. 여수 2공장은 원유를 증류한 나프타를 분해해 연간 8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로 나프타 수급이 꽉 막히고 재고량도 줄면서 시설을 멈춘 건데요. 대신 연간 120만 톤 규모의 1공장 가동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나프타 재고는 2주 정도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에틸렌 생산 조정에 나섰는데요. 공장 가동률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연간 에틸렌 228만 톤을 생산하는 여천 NCC도 일부 시설을 멈추고 고객사의 공급 불가 항력을 알렸고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은 정기 보수 일정을 3주가량 앞당겨 오는 27일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합니다. 에틸렌 공급이 끊기면 고무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석화 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단에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면서 산업단지 인근 식당은 손님이 크게 줄고 임대 안내문이 붙은 상가도 늘었는데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연쇄 셧다운 우려에 자동차와 조선, 전자 등의 산업 전반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했는데 일부 기업들도 오부제에 동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옆으로 차량 오부제 표시가 보이는데 금융권도 승용차 오부제에 동참을 한 겁니까? 네, 우리은행은 본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차량 오부제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도 요일별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화했지만 이렇게 일부 기업도 동참에 나선 겁니다. 공공부문의 차량 운행은 차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금지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에는 포함됐는데요. 단속 첫날 이를 모르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랑 소속성 한 번만 적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차는 경고 조치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예 안 들어가고 운행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날이 하이브리드도 오늘 적용됩니다. 경차 하이브리드. 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임산부, 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 전기 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앞서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오부제가 시행돼 왔지만 점검이나 단속은 느슨했는데요. 이번에는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관장 경고 조치를 시작으로 4차례 이상 어기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 적용 대상 차량은 150만 대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석유 3,000배럴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민간 부문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분에도 차량 오부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차량 오부제나 10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자율참여 방식으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재택근무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에 비상경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 상황실을 가동을 하고 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원팀으로 국가 대응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을 하고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서 실무 대응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김 총리는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장 마감 후에 전해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소식에 따른 기대감에 코스피가 장 초반 단숨에 5,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05원까지 올랐었는데 2.2원이 내린 1,493원으로 출발해 1,490원대 초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코스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5,500선에서 거래를 마쳤던 코스피가 5,600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장보다 2.3% 가까이 오른 5,680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장 초반 상승폭이 단숨에 3% 넘게 올랐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5,600 후반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도 시장의 의구심이 계속되면서 약세 마감했는데요. 장마감 이후 미국이 한 달간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 주식 예탁증서 상장 신청을 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 10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쉽게 말해 SK하이닉스 주식을 미증시에서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런 움직임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1.1% 오른 1133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2.5%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네, 환율 보시면 지금은 좀 올랐는데요. 1,495.4로 전장보다 0.01% 상승해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2.2원 내린 1,493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 1,487원까지 내렸다가 1,505원까지 다시 오르는 등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환율이 내려왔던 건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밤사이 배럴당 96달러 수준으로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92달러에서 89달러 수준으로 각각 내려왔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석유 가스와 관련된 큰 선물을 받았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유가가 흔들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어서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 속에서 환율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닷새째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의 발인도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우 기자. 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 감식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추가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가수와 안전보건공단 감식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소방과 국가수 등 9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요.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 엔진 밸브 생산 공정 부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전공업 관계자가 공장 1층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인명수색에 쓰였던 로봇개와 드론, 내시경 장비 등도 투입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구조물 철거에 대비해 공장 전체를 3D 스캔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현장에는 유족 한 분도 다녀갔는데요. 시신이 모두 수습되지 않아서 추가 수색에 나선다고 들었고 실제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희생자 9명이 발견된 휴게시설은 추가 붕괴 우려로 내부 진입에 어려움이 커 장비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희생자들의 발인도 시작이 됐죠. 네, 오늘 오전부터 일부 희생자들의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은 모두 14명입니다. 먼저 신원 확인이 된 희생자들 먼저 발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오늘 충남대학교 병원과 을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진행되는 것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발인 현장에서 유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에 통곡했습니다.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면서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연신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희생된 14명의 신원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가수 감정을 통해 남아있던 한 분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습된 희생자 모두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국제 마약왕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즉시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경기 북부경찰청입니다. 네, 박광렬에 대한 조사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박광렬은 오전 9시쯤 이곳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돼 현재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오전 7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반성의 태도 없이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발끈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도 아니요. 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그만하시고.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마약왕 박광렬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박광렬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지난 2022년 필리핀에서 단기징역 52년, 장기징역 6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전격적인 송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부에 직접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네, 그러면 박 씨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됩니까? 경찰은 전국 3개 관서의 피의자 관련 마약 수사를 이곳 경기 북부 경찰청으로 병합한 뒤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은 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 TF를 꾸리고 박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했던 박 씨의 휴대폰 등 증거물을 분석해 유통 경위와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박 씨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오는 27일 새벽 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광렬은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박 씨는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마치게 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자녀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임시 인도를 연장하는 방안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박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남은 여죄에 대해서도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각 당 분위기도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죠. 네, 오늘 오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이후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것을 두고 조작 기소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히면 된다며 국조특위는 국회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정조사 법에 반한다며 이른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는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건 국회의 독자적인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기관보고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이 논의되는 자리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 대사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방문해 비공개 면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인데 외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상선과 교민의 안전 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지방선거 상황도 살펴보죠. 우선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가 곧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당에선 30일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면서 당이 부산처럼 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비롯해 전지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부산시장 공천 절차를 모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장 경선은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 후보 가운데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앞선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 후보를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도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정 전 구청장 측은 이번 예비 경선 결과를 두고 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며 거듭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제 경남에 이어 오늘 충북 충주를 찾은 정청래 대표는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와 지원한 지역을 나누어 선거 유세를 돕는 이른바 반반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죠. 네, 특히 최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YTN에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무소속 출마 여부는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다며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SNS에 공천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 지역 재보궐 출마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인물난을 겪는 경기지사 선거는 추가 공모 가능성이 나오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 등 거론되는 인사들은 아직 출마에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일부 예비 후보들은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당내 위기감도 감지되는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오늘 새벽 SNS에 공천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일부러 흔든 거라며 기득권을 그대로 두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길 사람을 세운다는 공천 기준은 분명하다며 결과로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젯밤 TV조선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 기준은 격전지인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승리라고 밝혔는데요. 절윤 결의문 뒤에도 당내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변화의 강도는 느끼는 게 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을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진 않았는데 벌써 청신호가 켜진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복수의 이란 관리들은 협상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about the Strait of Hormuz? Who's going to be in control of That'll that? be opened very soon if this works. How soon? And who's in control of it? Will Iran still be able to control the flow of oil? Be jointly controlled. Gave us a present. 네, 아직 뭐 협상 테이블에 양측이 마주 앉지 않은 것 같았는데 큰 선물을 벌써 받았다 그래요? 네, 이 선물이 뭘까요? 큰 선물을 준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협상이 열리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어떤 의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란 측이 던졌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란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 금액적으로 엄청난 것이고 이것이 아마 가스 석유 관련한 것이다. 핵은 아니고 가스 석유 관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석유 시설은 1979년 이후에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석유 생산 시설의 그 모든 것들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력은 높게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이 낙후돼 있어서 많이 못 뽑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자기네들의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계속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바에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같이 개발을 하고 투자하고 수송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시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도 이렇게 지렛대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런 금정적인 이익을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정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카드를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를 미국에게 던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물이 도착을 했다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선물이 뭐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가스나 석유 개발권을 미국에 주는 것 이런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거 보시는 거죠? 개발권 및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턴키 같이 비슷해서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이걸 다 해서 지어주면 그런 시추 시설이나 정유 시설을 지어주면 몇 년간 몇 퍼센트에 한해서 미국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이나 여건이 안 되니 늘 경제 제재가 풀리면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측에게 이제 어떤 협상을 던지겠죠. 물론 이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이 들어왔는지는 저희도 지금 보도된 거 없어서 잘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띈 뭔가가 들어왔을 거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것처럼 많은 금액의 그 이익을 미국에게 갖고 올 그리고
LNG, 그 가스와 석유 관련한 거라고 하면 생산권 아니면 그 개발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송권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제공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같이 거기에 자기의 전략 자산들이 있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운용해서 그것들을 팔고 운송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늘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힐까 아니면 봉쇄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이 어떤 핵심 이익을 같이 참여해서 한다면 이란 측 입장에서도 그 자기네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창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공동 통제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그건 국제 해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저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번 회담에서 나왔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이란이 비적대적인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예, 앞서 우리 백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란도 결국은 전쟁 종식에 대한 전쟁 이후에 어떤 이제 복구, 재건 사업에 대한 염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종전 협상안에 대한 협상안에 서로 간의 어떤 양측의 입장을 좀 줄여나가는 게 좁혀나가는 게 관건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석유나 가스 시추 등에 대한 이런 사업 제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에게 제대로 먹혔다. 실제로 트럼프도 이런 반응을 내보이는 것을 보면 이란의 이러한 어떤 좀 전략적인 접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물론 채찍과 당근을 고루 섞어서 뭐 협상을 해 나가겠지만 일단은 그 지금의 큰 선물, 일종의 어떤 비공식적인 서한의 일종의 문서 형태로 답신이 간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전문가분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결국은 이란도 그 미국과 이스라엘만 특정 짓고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서한을 지금 보낸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개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란 정부는 좀 의지를 밝혔는데 근데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겠죠. 지금의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수위나 강도를 보고서 이에 대한 뭐 시점이나 시기 그리고 통항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뒤에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8시간 최후 통첩하더니 닷새를 미루더니 이번에는 또 보도 내용 보니까 한 달이 나왔습니다. 한 달간 휴전하겠다. 이 한 달은 또 무슨 기준입니까? 핵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협상은 한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협상을 국면을 해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걸고 넘어지는 것이 이란의 핵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통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게 핵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게 특수전 요원이나 지금 제한된 지상군 작전 세력들을 갖고 전력을 갖고 그 450kg 60% 농축된 것을 축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은 그 핵 능력을 와해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한 것은 어떻게 무슨 뭐 기만 전술로 한 달 동안 뭐 군사력을 쌓아서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준비를 하고도 충분히 남는 시간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무슨 기만 전략으로 했다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본인들도 군사작전만으로는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준비한 지상군 전력만으로는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킬 수가 없으니 핵 협상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닷새 이거는 좀 무효화된 거예요? 만약에 한 달 이제 협상이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닷새에서 한 달이 늘어가는 게 되겠죠. 48시간에서 5일, 5일에서 한 달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의제를 갖고 시간을 늘리면 타코라는 얘기를 다시 트럼프가 도망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의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핵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불능화를 하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늘리는 것이 뭐 이것을 뭐 타코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또 도망갔다 이런 비난도 좀 적게 하면서 실질적인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이란 핵 협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먹는 타코는 아니고. 네네. 네. Trump always chicken out해서 예. 트럼프는 항상 도망간다 이런 예.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협상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15개 항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그 요구 목록 중에서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미 측이 제안한 15개 뭐 종전 협상 안에는 핵심 관건이 이제 핵 관련된 사안인데요. 결국엔 지금의 중동 전황이 장기화될지 여부는 바로 이 핵 협상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양측이 주목을 펴야 악수를 할 것인데 그럼 여전히 지금 상호 간의 어떤 무력 공방이나 그다음에 지금 조만간 뭐 지상전 투입에 대한 복선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 지금 전황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장기화되어가는 그런 조짐 속에 과연 이 핵 협상이 과연 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양측의 이런 협상 안에 있어서 예. 그 미국과 이란 측의 그 핵에 대한 접근의 그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지금 좀 관건인데 지금 당장은 좀 쉽사리 좀 어떤 출구 전략이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15개 요구 목록이 어차피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 협상해왔던 그 내용 아니냐. 지금 뭐 도돌이표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년 전에 전 제시했던 안 그대로거든요. 예. 그렇기 하나도 안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조금 바뀐 게 이제 워딩이 조금 더 순화된 예.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 1차, 2차, 3차 제네바 핵 협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영국 측 회담 참여 인사와 오만에서도 이란이 정말 획기적인 걸 갖고 와서 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있고 하루 만에 2월 28일 날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전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15개 안은 이란과 미국이 첨예하게 충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특히 그거에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아예 갖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IAEA 기준에서도 그거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돼 있었던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이 그래서 지난하게 안 되고 있었는데 3차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란이 어떠한 조금 획기적인 안을 갖고 와서 거의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으니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누설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긴 하지만 그 반복이지만 그게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 동안 해서 어느 정도 그 괴리를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이란 측에서도 조금 자기네들의 그 요구사항을 더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핵 협상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 또다시 또 같은 내용을 두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건데 종전이 다가올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4월 9일을 미국이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4월 9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4월 9일의 근거가 뭘까요?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이제 40일, 추모 기간 40일이 경과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정 체제라고 해서 이슬람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알리 하메네이의 어떤 추모 기간을 염두에 둔 이제 어떻게 보면 미 측이 이란을 좀 배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것이 그런 시한을 그렇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란의 있습니다. 의미 부여를 좀 한 거다라는 또 분석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22일에는 이스라엘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려면 그전엔 종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미사일이 지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지금 이스라엘로 타겟을 해서 날아가고 네. 있는데 그 위험한 전쟁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4월 20일 전에는 끝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 달 협상도 지금 시작하면 그때 예. 시점쯤 되면 끝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 일단 뭐 너무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추 퍼즐은 또 맞는 것 같아서요. 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 보시죠. But we're actually talking to the right people,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You have no idea how badly they want to make a deal. Yeah, well, we're in negotiations, as it turned out. Now you've seen what I said yesterday was exactly correct. We're in negotiations right now.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미 국방부가 3,000명 규모의 육군 제82 공수사단의 전투부대를 중동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병 원정대 소속 2,200명도 오는 27일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지상전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란의 큰 선물을 받았다더니 제82 공수사단 1,000여 명 투입해라. 오늘 승인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공수사단은 예. 이제 전시가 되면 예. 적 후방 깊숙이 또는 적의 주요 전략 시설 등을 공격하기 위한 이제 선봉에 서는 부대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최정예 특수부대 중에 하나인데요. 예. 82 공수사단 지금 약 한 1,000여 명에서 3,0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지금 아마 증파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승인은 1,000명 정도 승인. 현재 승인은 1,000명 정도 하였고 예. 그다음에 완전 무장한 병력 최대 3,000여 명까지 예. 왜냐하면 이 82 공수사단이 네. 신속 대응군이라고 해서요. 예. 만약에 유사시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18시간 이내에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82 공수사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0여 명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줬고 예. 나머지 추가 이제 병력들은 지금 현재 대기 상태인 것이죠. 초반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군요. 지금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투툴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예.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이란을 의식하고 이란에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한편으로는 종전 협상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또 이란을 압박하고 또 강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 강원 양면 전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투트랙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시나리오인데 하르그 섬 장악 작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뭐 해병대원들도 가고 있잖아요. 이 공수사단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아마 이제 동시에 예. 지금 상륙 작전과 공수 이 사단이 동시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주일 미군의 해병대 병력과 그리고 82 공수사단의 완전 무장한 이 병력들이 아마 언제고 하르그 섬에 대한 그 공격 작전이 개시됐을 때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 준비 상태가 완료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하르그 섬뿐만 아니라 뭐 지상전에 대한 부분, 사실 미국도 지상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웠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미 전쟁부에서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 작전 개시가 좀 임박해 오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그 주 임무는 82 공수사단과 그리고 미 해병대가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상군이 이제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되는 건데 네. 이건 뭐 압박 작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용어가 이제 정치 외교학적인 용어와 군사 용어가 좀 다릅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원 전략, 그다음에 투트랙 전략도 있지만 정치 외교학적에서는 이걸 강압 외교라고 부릅니다. 강압 외교? 외교. 예. 그래서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폭력의 수단을
외교적인 그 레버러지, 그러니까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너가 협상을 해서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갖춰놔야 상대방이 협상에 더 응할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개념이 확전 우세,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 그게 뭐냐면 상대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발을 하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그거를 갖춰놔야지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이 가장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 되게 재밌는 노림수가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것들을 놀리지만 당근도 같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 안을 제시했을 때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과거에는 이란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상당히 줄여서 500km 이상 쏠 수 없어, 300km 쓸 수 없어,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미사일 확산 제한 거기를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자위권을 지킬 수 있는 것까지만은 우리가 허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자위권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도 제리코 미사일이라고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2000km 사거리는 우리가 유지하겠다라는 걸 허용을 해주는 약간 지금 이 용어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 모르지만 자위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거리는 우리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근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군사적인 위협을 할 수 있는 건 올리지만 지금 그 다른 당근책들도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정말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30일 시간은 지금 30일 원정대대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지금 입항해서 있다라고 다 출격 대기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30일 정도가 필요 없거든요. 그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란한테 줬다라는 것은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진 것이고 그다음에 협상 안에서도 이란의 자위권을 위한 에너지 사정거리는 확보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투트랙 전략 이렇게 강원 전략으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그 전략으로 군사력은 높이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기만 전술이라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방점은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전력들을 증강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앞뒤가 다르다.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되면은 그곳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름이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제라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사위는 저기 왜 들어간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인데 제가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희 앵커님들도 그리고 시청자님들도 보겠지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군작전 얘기를. 재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좀 놀란 부분은 미국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라고 저도 배워왔고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얘기를 하는 복심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그런 시스템 안에 제도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라드 쿠슈너는 이미 특사로서 작년부터 진행됐던 이란과 핵 협상의 협상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똑같이 들어가서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 사위고 나랑 대화가 잘 되니까 나는 얘를 특사로 써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거 특사 외교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시스템에서 체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가까운 사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런 협상이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협상에도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일관된 흐름으로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란 쪽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저 인물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협상을 선호하는 쪽이라고 하는데 벤스 부통령을 좀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란 측에서는 지금 JD 벤스 부통령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방금 백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하면 저도
지금 벤스 부통령과 그다음에 제러드 쿠슈너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그러한 인물이 아닐까. 일단은 올 11월이면 미국의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 중간 선거 이후 이제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 연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 지금 2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정치 행보로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것도 물론 미국 그 정가의 관례이긴 한데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긴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JD 벤스가 앞으로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또 트럼프를 이을 앞으로 유력한 이제 대권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벤스의 어떤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자면 예. 훨씬 더 조금 더 유연하게 예.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쿠시너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이런 측면을 보자면 일종의 트럼프도 맞사위의 어떤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좀 언론과 글로벌 어떤 뭐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뭐 얘기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란은 도대체 누가 협상에 나오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올바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갈리바프가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 보면서 이게 이란 국민들의 좀 약간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시작할 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너네들이 자유롭게 될 유일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갈리바프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갈리바프는 자기의 모든 그 경력을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 처음에 그래서 초급 장교부터 시작해서 그 가장 지금 핵심 무기라고 하는 그 이란이 쓸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드론 그거를 하는 항공 우주국 그 준장까지, 그러니까 사령관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헤란 시장을 해서 그때 당시 아흐마디 네자디라고 하는 그 극보수 그 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된 공석에 자기 공천을 받아서, 공천이 아니죠. 거기 이제 임명을 받아서 예. 테헤란 시장으로 12년 동안 그 복무를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드코어 안에서 진짜 그 핵심 그 강경파 안에서 성장을 하고 강경파로서 행정력까지 만든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나 이런 거에 대한 그립감,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테크노크렛도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당연히 올바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협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협상에 다 가서 와해된다든지 하지 않고 갈리바프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란 혁명 수비대 체제, 그러니까 이란 혁명의 체제에 가장 선방에 서서 했던 사람을 대화 파트너로 한다고? 그러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너네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던지네? 예.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펼치는 인지전은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먹힐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열은 솔직히 쉽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갈리바프가 실제 협상 파트너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을 좀 주변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전쟁의 거리를 두던 걸프 국가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사우디의 대미 투자를 한껏 홍보하고 싶었지만 기자들은 빈 살만 왕세자의 언론인 살해 의혹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9/11 families are furious that you are here in the Oval Office. You're with who? Fake news. ABC fake news. One of the worst. One of the worst. You're all psyched up. Somebody psychs you over at ABC. They're going to psych it. You're a terrible person and a terrible reporter.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Saudi Arabia's been excellent. And 네, 사우디 빈살만이 등장했습니다. 종전은 실수다. 전쟁 끝나는 걸 왜 싫어하는 겁니까?
전쟁이 끝나는 걸 싫어한다기보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골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로 보면 예.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그리고 또 수니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어떻게 보면 양측은 이제 중동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서로 간의 일종의 적개심, 그다음에 어떤 좀 불편한 심내들이 저런 표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뭐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이 이란이 이렇게 세진 상황에서 종전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시각이라고도 좀 분석을 하던데요. 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만약에 선언을 하려면 이 호르무즈 항행을 마무리 짓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정말 그 자기네들이 합의가 됐던 불문율처럼 돼 있던 적대 관계이긴 했지만 신사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핵심 그런 석유 생산 시설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 것들이 다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란 측에서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생산시설,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으니 확실히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돌이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때 나가고 이게 막히면 끝난다라고 이렇게 걱정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핵도 아니고 어떻게 됐던 그 호르무즈 항행을 확보를 해야지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트럼프 대통령을 같이 함께해서 이란에 대한 어떤 그런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그런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에 대한 확실한 공격을 원했다. 그것이 더 강하게 작동했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영린으로 지금 이란에서도 자기네들이 공격하겠다라고 하다가 안 한 게 담수화 시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담수화 시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들의 70%를 다 그 해수 담수화로 하는데 이란이 거기를 공격하겠다라고 한 것은 생존권을 끊겠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오히려 담수화 시설 그리고 생활 인프라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길 노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빈살만 왕세자가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어떤 일매짐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통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 대사에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상선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란 대사에 이런 문제를 촉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왔다고 설명을 했고요. 한국인이 원하면 최우선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앞서 이란과 미국의 그 협상에서 15개 내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합의가 됐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15개 항 합의 소식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란 대사가 밝혔다는 겁니다. 이란 측에서 중동에 다시 평화 오게 노력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이란 대사관 측이 먼저 국회 외통위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이 이뤄진 것이고요. 이란 대사가 밝힌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께 간략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합의 소식은 가짜 뉴스다. 네. 이란 대사가 이렇게 밝혔네요. 지금 한 달 그 협상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거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자꾸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그런 거고 저는 어찌됐건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협상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 쿠제치 그 이란 이란 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합의가 된 거. 만약에 협상이 다 완결됐으면 한 달 합의 기간이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제치 대사의 이야기가 맞는데 협상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란 그 대사관과 이란 국가는 한국인의 이주나 아니면 한국
그 한국인 그 국민들의 그 다른 곳 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이 뭐 작년 6월 사건에서도 작년 6월 전쟁에서도 밝혀졌고 지금 요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 말 쿠세치 그 주한 이란 대사님의 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맞는 말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기일 교수님께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뭐 오늘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우리 상선과 선원들의 안전을 이제 보장을 우리가 이제 촉구를 했고 뭐 긍정적인 좀 답변도 있었던 것 같고 이란 대사관 측에서 먼저 우리 국회 외통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뭐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통과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 상선과 우리 선원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러한 그 통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에 계속 이런 요구안들을 냈지만 공식적인 반응이나 답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한 이란 대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워런티를 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조금 다행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휴전과 함께 이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안은 전쟁 직전 결렬됐던 제네바 회담의 조건들과 흡사합니다. 결국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국을 겪은 뒤 도돌이표 협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일시 동결이라는 전향적인 카드를 내밀며 파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 전량 국외 반출이라는 뭐 아니면 도식의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사흘 뒤 시작된 전격 공습으로 중동은 불바다가 됐고 전 세계는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전쟁 끝에 미국이 다시 보낸 15개 요구 사항은 당시 제네바에서 걷어찼던 협상 테이블의 연장선입니다. We want no enrichment, but we also want the enriched uranium. If this happens, it's a great start for Iran to build itself back.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전쟁 공포를 틈타 권력 승계를 마친 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이 체제는 오히려 공고해졌습니다. 이란으로선 급할 게 없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며 새 지도자의 정당성을 챙기면 그만입니다. صمود إيران حتى اليوم النهاردة بداية الأسبوع الرابع صمود إيران استهداف بصواريخ من الجيل الجديد القواعد العسكرية الأمريكية. 지지율이 30%대까지 추락하고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합니다. 폭등하는 유가와 민심 이반 속에 어떻게든 전쟁을 끝냈다는 성과가 절실해진 겁니다. 전쟁 목표가 달라 독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협상에서 배제할 만큼 급합니다. We have a number of people doing it, and the other side, I can tell you, they'd like to make a deal. And who wouldn't if you were there? 전쟁 한 달 만에 미국이 마주한 건 개전 직전 스스로 거부했던 협상안의 재판입니다. 장기전의 주도권은 내부 권력 승계를 마친 이란이 쥐었습니다. 지지율 폭락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 종전을 위한 전략적 수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접촉이 있었고 이란은 전쟁을 끝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안을 들을 용의가 있다고 CNN이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며칠간 미국 주도로 미국과 이란 간의 접촉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협상 수준에 도달한 건 아니라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가능한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검토 중인 제안들은 단순히 휴전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동전쟁 협상이 거론되면서 종전의 시점도 관심이죠. 미국은 다음 달 9일까지 끝내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갑자기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합의를 장담한 데 이어 4월 9일을 전쟁 종식 목표일로 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목표 날짜인 4월 9일까지 전투와 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종료 시나리오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사실은 강경하게 부인했지만 주변 우방국들과의 소통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Now, Tehran has denied this, but in the last day, we have seen an increased flurry of activity that involves Iranian Foreign Minister Abbas Araghchi calling a series of countries around the region.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마바드가 꼽힙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며 이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तमाम के तमाम मुसलमान तशय्यो तसन्नुन सब मिलके यहाँ पर आकर जमा हुए हैं इस जुल्म के खिलाफ जो जुल्म जो है अमेरिका और इसराइल की तरफ से आ रहा है. 특히 시아파 무슬림이 이란 다음으로 많아 시아파 맹주인 이란 강경파와 대화가 통하는 몇 안 되는 국가란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막판 조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도 양측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재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습 유예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며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에서의 대면 협상 성사 여부가 중동의 포성을 멈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프랑스군 수장이 동맹국의 통보도 없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다국적 연합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방안보 포럼 현장. 프랑스군 수장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도 그러더니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때도 아무런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Surpris par un allié américain qui reste un allié mais qui est de moins en moins prévisible et qui ne prend pas la peine de nous prévenir lorsqu'il décide d'engager des opérations militaires. Ça a un impact sur notre sécurité, ça a un impact.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국제 정세와 경제를 뒤흔들면서 주요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국 정부가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다국적 노력을 주도하려 한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선 기뢰 제거를 위해 선박을 보내거나 자율무인 시스템을 해군 함정 또는 상업 선박과 함께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뢰 제거 작전의 두 번째 단계로 다국적 연합 선박들이 유조선 보호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영국 국방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전쟁에 개입하진 않지만 해협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는 영국 정부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To support our interest in the UK national interest, and that includes recognising Iran's escalat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hipping as well as their threats to our Gulf partners, none of whom were involved in the initial strikes as well. 영국은 다국적 작전을 적절한 시기에 펴겠다는 구상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대규모 교전이 중단되는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안보회의도 열 생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 국가들을 거칠게 비난하자 영국과 프랑스 등 31개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달래기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이 구상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하다는 보도도 나와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란이 이른바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과 맞물려 꽉 막힌 에너지 수송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일요일 비적대적 선박에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침은 국제해사기구 170여 개 회원국에도 공유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서한에서 비적대적 선박은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 침략에 가담한 다른 주체들은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접촉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선별적 개방 방침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의 움직임은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파르그 섬을 포함해 해협 일대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걸프 국가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데다 미국까지 협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Voyons ce qu'il adviendra des négociations qui se poursuivent. Il n'est pas évident que le recours à la force au titre du chapitre 7 proposé par le... 이와 별도로 이란 의회에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장악력을 더욱 강화해 안보 무기로 삼겠다는 구상이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청와대는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 천연가스, LNG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이미 카타르산 도입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중이라며 카타르 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카타르의 LNG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반기 난방비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카타르의 공급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이미 해당 물량을 제외하고도 연말까지 사용할 가스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 LNG 생산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일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체 가스 가격 인상으로 도시가스 난방 요금 등 하반기 이후에 영향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공장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상권에도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업체들이 모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LG화학 여수 공장은 중동 사태 여파로 연간 8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납사 수급 상황 봐가면서 가동률을 조금씩 조정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1공장은 계속 좀 돌리는 걸로. 에틸렌을 만드는 국내 나프타 재고는 2에서 3주 분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기업들도 생산 조정에 나섰습니다. 여천 NCC는 고객사의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했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도 정기보수 일정을 앞당겨 오는 27일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합니다.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협력업체를 비롯해 지역사회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이니까 50%대 이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가 감사는 좀 없었으면 하고. 일감이 줄면서 산업단지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당 곳곳에 임대 안내판이 붙었고
그나마 문을 연 식당도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공단이 죽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작업복 입으신 분들이 없으니까 여수 경기 자체가 비전이 없어요. 어느덧 4주째에 접어든 중동전쟁.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설비가 멈춰서는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YT의 노세리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원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쓰레기 봉투 품귀 우려가 나오자 서울시가 수급 안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종량제 봉투는 4개월 정도 여유분이 확보된 상태라며 이는 평소 재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는 사재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상 동향이 보이면 즉시 봉투 수급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 비상경제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사이드카 발동이 다반사가 됐고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름값 역시 최고 가격제로 눌러놓기는 했지만 고공행진 중이고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LNG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에너지 불안으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LNG 발전의 3분의 1 정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하거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도시가스 요금 역시 지금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이를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 정부는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상경제 대응 체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장관회의 역시 총리 주재로 격상하고 금융과 에너지, 민생복지 등 5개 실무 대응반을 통해 각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상황과 미국과 이란의 현재 협상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원삼 서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경제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타르가 한국이나 중국 등 고객사와의 일부 LNG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가항력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산해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특성한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가 홍수 피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당 계약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불가항력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타르의 라스라판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정확히 카타르의 경제적 심장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생산시설, LNG나 이런 생산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인데 전 세계 LNG의 20%가 여기서 생산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급이 불확실해졌다. 근데 특히 이 생산시설이 이미 17% 정도, 전체 생산시설이 14곳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2곳 정도가 지금 불탄 거예요. 그래서 17% 정도의 생산시설이 불탄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려워지는데 이 공급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당장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붕어빵 틀이 고장 난 게 아니에요. 이게 생산 시설을 제대로 원상 복구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네. 이게 수주하고 발주하는데도 1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이 카타르로부터 LNG에 의존을 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한 20% 가까이, 네. 15에서 20%.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LNG 공급 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15에서 20%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향후 야기될 수 있겠다라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LNG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네. 뭐 전력이라든지 도시가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불안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비축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러면 카타르도 불가항력 선언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인해서 네.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에너지 수출국들이, 중동 산유국들. 또 이렇게 되면 이 불가항력 선언이 추가적으로 야기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도 당장 이 석유화학 산업에 마비가 걸렸어요. 그러면 석유화학 산업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나프타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럼 나프타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밖의 원자재나 용기 이런 거 수출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 우선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 산유국들, 에너지 수출국들도 자기 나라가 더 우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 조치인데 보호무역 조치로 수출을 막는 조치 이런 것을 단행하다 보니까 결국 최우선 공급 대상국이라고 하더라도 네. 공급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태세도 같이 마련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가항력 도미노 현상 우려라고 할까요? 그거에 네. 대한 말씀까지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그 진행하고 있는 비상경제 상황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급 차질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 공급 부족하면 우리 사람이 죽듯이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원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LNG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이 죽습니다. 마비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헬륨 공급이 차질이 있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장비 냉각하는 데도 쓰이고요. 누설 검사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 밖에 이 광섬유 제조할 때 장비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도 헬륨이 쓰이는데 우리나라 수입하는 헬륨의 거의 절대 다수가 70%가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륨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있으니까 이 파장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런 모니터링 장치 그리고 비축분을 적시 공급하는 장치 그리고 추가적인 수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도 단행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 분야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뭐 15개 항목 관련해 가지고 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는 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그 15개라는 것은 1기 트럼프 행정 때에서부터 이란한테 요구했던 그 사항들입니다. 그때서부터 한 12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현 상황을 방한형해서 이제 세부적인 거 3개 정도 더 놓은 그런 거였는데 근데 결국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핵시설을 염두에 둔 거는 뭐 1, 2, 3번에 배치해 놓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걸 주제별로 나누면 이제 크게 한 6가지 정도인데 그러니까 핵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핵시찰에 관한 거,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먼저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핵에 관한 것들은 핵무기를 포기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가 없어요. 핵은 농축이 돼 있지만 핵무기는 안 했거든요. 농축 우라늄이 있는 거죠? 네, 농축 우라늄이 있는 거지 핵무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폭사당한
하메네이도 핵무기는 이슬람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합의가 굉장히 쉬운 것이고 그 대신 이제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이란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합의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그 유럽과 어떤 포괄적인 핵 합의를 할 때도 네. 일부를 러시아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유엔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간다면 아마 이란이 협상할 의도가 있다면 이게 동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구적인 뭐 핵 시설을 뭐 폐쇄한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안전한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한 평화적인 핵은 그건 주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뭐 논란은 있지만 뭐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 근데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 게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탄도미사일을 지금 그 이란이 갑자기 며칠 전에 4,000km짜리를 쐈거든요. 네네.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그동안 이란은 자체 내로 2,000km까지만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까지만 이렇게 사정거리에 둔 거였는데 네. 4,000km짜리로 하면 유럽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4,000km짜리를 폐기하라는 게 있고 근데 이것도 뭐 이란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합의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조절해야겠다. 즉 1,000개 미만으로 가져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란이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도 봤듯이 뭐 미사일을 전쟁이 나면 한 번 하루에도 한 수백 개씩 쏘니까 1,000개 정도면 뭐 2, 3일이면 끝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런 불가침 조약이 되지 않는 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제한적인 IAEA의 사찰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기 전에 그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란이 의미가 있는 양보안을 제출했다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미국을 못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와중에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걸 지금 와서 또 협상하자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내 대리 세력의 지원을 중단하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제 호르무즈 개방도 이제 논의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지금 이란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뭐 협상을 꼭 타결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면 논의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서 속보로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이란이 그 미국과 뭐 15개 그 안들이 합의가 됐다라는 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일단 협상 자체는 좀 물밑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협상 자체는 이미 전쟁 초기서부터 계속 많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걸프 산유국에 있는 오만과 카타르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점점 전투가 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란이 이제 카타르의 그 가스존을 폭파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밑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파키스탄 쪽에서 이제 받아서 파키스탄은 이쪽 이란이나 아니면 미국 그다음에 사우디와도 굉장히 친선 관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중에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그 생활용품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종량제 봉투 대란의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에 마트에서 한 묶음을 못 사고 단 한 장만 샀다라는 내용인데요. 종량제 봉투를 파는 온라인 판매처는 아예 품절이나 출고 지연 공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자, 종량제 대란 실화냐라는 그 글에는 1인에 5묶음만 가능하다라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사재기의 품귀 현상이 겹치면서 판매 제한이 걸린 겁니다. 비닐은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중동 사태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대란이 우려된다라는 말은 뭐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네. 사실
뭐 조금 전에 저희가 기사에서 소개는 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문제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맞나요? 네, 앞서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정부 혹은 지자체 입장에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또 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가 불안을 고민해야 되느냐. 맞죠?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게 맞아요. 그 원유 공급 차질이 있다면 원유를 우리나라는 가공을 하는데 일부가 가솔린, 경유로 생산이 되지만 또 나머지가 나프타입니다. 근데 나프타를 이용해서 소위 비닐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하는데 당연히 나머지 나프타 공급이 차질이 있겠죠. 원유, 나프타에서 에틸렌, 프로틸렌 그 밖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비닐봉지, 뭐 용기, 페인트, 합성고무 뭐 혹은 의약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네. 결과적으로 고민할 것은 비닐봉지 대란, 또 용기 대란. 그럼 용기 대란, 비닐봉지 대란은 무엇으로 연결될까? 식수 대란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위급 시에는 또 의약품 대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쌀은 우리 어떻게 삽니까? 봉지에 담겨 있죠. 네네. 라면 봉지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라면 생산에 이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비닐 공급 자체가 제동이 걸리면 만약에 식량난이라든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종량제 봉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이 산업 전반 생활적인 생활 물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나프타를 생산하는 게 43%예요. 네. 그리고 수입하는 게 57%입니다. 근데 이 수입도 이미 10%대로 줄었습니다. 생산도 당연히 줄겠죠. 원유 공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입도 부족하고 생산도 부족하고 세계 각국이 수출하려 하지 않아요.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란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로 야기되겠지만 지금은 가격을 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공급 자체가 부족함에 따라서 생산이 마비되고 삶이 마비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위기로 전이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분석적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증시도 좀 짧게 짚어보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어제, 오늘 또 내일 전쟁이 더 격화될까 완화될까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전쟁이 조기 종식될 것 같아. 이제 완화될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런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반대로 전쟁이 조기 종식되기 어려울 것 같아. 휴전은 어려울 것 같아. 장기화될 것 같아. 격화될 것 같아. 국제유가 오를 것 같아. 이런 종류의 정보들이 더 많이 포진이 되면 주가는 또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이란 상황 조금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최고위층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체 이 대화하고 있다는 초고위층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원하는 이제 갈리파프 국회의장인데 이 사람은 그 원리주의자지만 굉장히 실용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헤란 시장도 오래 했고요. 그러니까 테헤란 시장 할 때 지금 있는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서 어떤 행정 능력도 받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군부와 실제적으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 사람도 혁명수비대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직 미지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면 혁명수비대의 그 실권자와 직접 소통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네네. 누가 대표로 나오느냐에 따라 이제 이란의 진짜 실권자가 누군지가 이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사우디가 뭐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여파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네. 사우디는 지금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필사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네네. 이걸 이란이 잘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 내에서도 외무부는 조금 온건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혁명수비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란의 정유시설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그러면서 최우선적으로 알주베이라의 석유화학단지나 정유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랍 자체 내에서도 자지라 방송은 굉장히 이건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플레이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란이 어느 정도 참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 전황이 또 급격하게 변할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한 경제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강석 한양대 경임교수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4월 중하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북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낮까지 1에서 5mm의 약한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남부 내륙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남부지방도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메마르면서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수도권과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고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와 안동은 18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2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공기가 탁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